지방자치론 저번 주에 이어서 1차 시험 문제를 구성해 놓은 것을 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1번 현행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는 뭐가 규정되어 있는가요? 지방자치법상 광역행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협의회고, 두 번째가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죠. 세 번째 이제 협의회체가 있고, 사무위탁이 있죠. 이 중에서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협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봅시다.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협의회 구성을 공고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습니다. 시도지사가 누가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원이 되면 공고할 수 있는 거죠. 지방자치협의회 구성원은 지방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의결기관이 의결하면 집행기관이 집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일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결기관이 원칙은 먼저 의결하게 되면 나중에 집행기관이 집행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의결기관이 있는 거죠. 집행기관이 있는 겁니다. 왜 자꾸 시험 문제 나오나요? 의결기관이 먼저 의결하면 나중에 집행기관으로 넘기거든요. 며칠 이내에 넘겨요?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넘기는 거죠. 왜 넘기는 거예요? 의결했으니까 집행하라고 넘기는 거예요. 며칠 이내? 5일 이내에 넘기는 겁니다. 오케이? 그 넘기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저번 주에 우리가 다 했죠. 며칠 이내? 20일 이내 제2요구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지방자치협의회 구성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4번부터 봅시다. 협의회 회장과 위원회 관계 지방자치 직원 중에서 선임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건 아는데. 지방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관계 지방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셔야 됩니다.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의결을 거쳐서 하는 거지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봅시다. 그 옆 밑에 보시면 행정협의회 구성과 행정협의회 조직이 있어요. 먼저 구성 봅시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부다 전부다? 반드시 일부여야 돼요. 전부는 절대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전부를 공동으로 처리하면 합병을 해야 돼요. 합병에는 전부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부만 하셔야 됩니다.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안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차이점이 뭐예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뭐하고? 시도에게 구성원이 행안부 장관에게, 오케이? 시군구가 자치구면 이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과 협의회는 차이점이 뭐다? 협의회는 법인이 아니에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조합만 법인이죠. 협의회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협의회는 보고하는 것으로 끝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무엇을 해야 돼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한번 다룬 것 같아요? 안 다룬 것 같아요? 다룬 것 같았죠? 동일한 연도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동일한 연도에도. 그러면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론은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왜? 구성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그대로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된다? 기본 심화 때 배운 것을 전제로 해서. 기본 심화 때 배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다? 보고하는 거에서 끝내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회에 따라 규약을 정합니다.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해야 됩니다. 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게끔. 뭐? 지방의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뭐가 아니라? 주민투표가 아니라는 거죠.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공고만 하는 겁니다.
됐죠? 협의가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논점이 뭐다? 보고하는 거지.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거. 지방의 의결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갑시다. 협의회 조직이 있죠. 협의회는 회장과 이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장과 이원으로 구성되는데 회장과 이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지방자치단체 직원 중에서 선임합니다. 오케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합니다. 협의회 내에는 집행규가 없습니다. 협의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겁니다. 협의를 했잖아요. 근데 얘들은 법인이요, 법인 아니요? 법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공권력이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협의회가 협의했죠. 그럼 각자 집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강남구와 서초구가 협의를 했죠. 협의회를 만들었죠. 거기서 협의했죠. 그럼 뭐 한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집행하는 거지 협의회가 집행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집행권이 없어요. 왜? 법인이 아닙니다.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케이? 지자체가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정자주도 산출 공식에서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죠.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있고 재정 자주도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재정 자립도가 있고 재정 자주도가 있는데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항상 분모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규모가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 규모가 되는 거야. 여러분 넘겨보면 있어요. 넘겨보면 있는데 분모는 총 자치단체 예산 규모죠. 이게 예산 규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뭐 한다? 분모는 자치단체 예산 규모가 되는 거예요. 이때 정리해 봅시다. 이때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만을 의미한다. 일반회계 특별회 기금을 다 포함한다. 우리가 예산 규모라 그럴 때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라 그럴 때는 일반회계야 특별회계야 기금이야. 일반회계만을 의미하는 거야. 일반회계. 오케이.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야? 특별회계와 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제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오케이. 여기서 당연히 뭐 한다? 일반회계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냐는 거죠. 분모는 똑같으니까. 첫 번째 지방세가 있죠. 세외 수입이 있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지방교부세가 들어가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국고보조금이 들어가죠. 오케이. 이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죠? 총 예산 규모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방채가 들어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가 들어가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제 지방채를 분자해서 빼준다 그랬는데 지방채가 분모에 들어가는 겁니다. 분모에. 그럼 여기는 자립도는 뭐예요? 자주재원이 들어가야 되죠. 자주재원이 뭐예요?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재정 자립도가 되는 거죠. 자주도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방세, 세외 수입, 그 다음 지방교부세가 들어가는 거죠. 오케이. 왜? 지방교부세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들어가고 또는 기초는 뭐 또 있어요? 조정교부금도 있기 때문에 기초는 조정교부금이 들어가는 거죠. 광역은 조정교부금이 없으니까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출제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봅시다. 재정자주도 산출 공식 분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뭐가? 자주도 산출 공식에서 분자에 포함되지 않느냐는 거죠. 답은 4번이에요. 오케이.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분자에 포함되는 거고 국고보조금은 뭐다? 분자에 포함되지 않고 분모에만 포함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똑같죠. 재정자립도도 분자 분모에 들어가는 것으로 출제될 것이라고 여러분이 예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게. 재정자도는 지방자치 예산 규모
네, 지방세 수입 플러스 지방교부세요. 물론 뭐한다? 이게 원이야, 원. 이건 광역자치단체 재정자주를 구하는 거고, 투가 뭐한다? 기초자치단체 재정자주를 구하는 겁니다. 뭐만 더 들어가면 된다? 조정교부금만 더 들어가면 됩니다. 오케이, 조정교부금을 더 포함시키면 됩니다. 3번 갑시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행정학에서 지방행정학은 사용료를 뭐만 배우는 거예요? 사용료는 자체 수입이다. 또는 사용료 중에서 오케이? 뭐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용료가 뭐다? 재산을 사용한 대신 반대급부로 받는 거다. 이 정도밖에 안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치론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사용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부터 봅시다.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사람에게는 조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부정하게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조례로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로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이임이 있어야 돼요. 법령의 이임이 있어야 돼요. 법률의 이임이 있어야 되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지만 벌칙을 규정한다거나 권리를 제한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법률의 이임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법률의 이임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조례로서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어디 있어요? 부정청탁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조례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번 봅시다. 시군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시군 및 자치구의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니까. 여러분, 이의신청이 뭐예요? 이의신청이 불복하는 절차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이 뭐한다? 사용료를 징수했어요. 그럼 이의신청을 한단 말이야. 이의신청을 누구한테 할 수 있다?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배운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 이의신청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처분청장한테 하는 거고. 오케이? 행정심판은 뭐한다? 이제 행정심판위원회로 하는 거죠. 그거 개념을 가지고 풀면 안 된다니까. 돈을 걷었는데 자기한테 이의신청하면 뭐예요? 거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3번 봅시다. 사용료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당사자로 한다. 맞아요, 틀려요? 잘 듣고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거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씨, 다 맞는 것 같아. 틀린 거 뭐 돼?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냐면, 풀 때 답 보고 풀었어요? 그냥 풀었어요? 절대 답 보고 풀면 안 돼. 답은 2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답을 2번을 보고 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풀 때. 방금 내가 이 신청은 뭐 한다? 처분청이 하는 건데 얘는 처분청이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니까. 그렇게 풀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행정법에서 배우고 있는 일반적 룰이 있죠.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면 돼요.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처분청한테 하는 거죠. 오케이? 행정심판 누구한테? 행정심판위원회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이 신청도 당연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처분청에게 하는 거예요. 아닐 거야? 상급기관일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 한다? 시공고 하면 당연히 누구한테 갔어요? 시도지사에게. 시도연번 당연히 누구한테? 행안부 장관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쟁송하고는 틀려요. 불복 절차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신청은 누구한테 한다? 처분청이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맞죠? 그러면 행정심판 누구? 재결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2번 시군 및 자치구의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다? 해당 지자체장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
3번 사용료의 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는 겁니다. 오케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대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으면 당연히 맞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헷갈리면 여러분 7급 수험생들이잖아요. 7급만 지방자치로는 시험 봐요. 그러니까 행정법에서 배운 일반적인 불복 절차가 맞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푸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사용료죠. 한번 봅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예의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조례로 아니라 법령으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기나 오케이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한 금액의 몇 배 이내? 5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한다?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됐죠? 몇 배 이내? 5배 이내. 아주 어렵게 내면 이것도 낼 수 있겠죠. 5배 이내의 과태료입니다. 오케이.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장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누구한테? 해당 지자체장에게 이의 신청을 합니다.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난이도 조절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숫자 내본 거예요. 숫자 내본 게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좀 비인간적이지만 오케이. 9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5배 이내입니다.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사유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며칠 이내? 90일 이내. 며칠 이내? 90일 이내입니다. 오케이. 됐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 이 5배는 항상 맞아요. 왜 그런가? 한번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 논리거든요. 우리가 징계 때 징계부과금을 배우죠. 징계부과금. 공금 등을 횡령했을 때는 징계와 별도로 징계부과금을 부과합니다. 징계부과금은 횡령한 금액의 몇 배 이내? 자치로인데 행정학은 시험 안 보는 것 같다. 여러분 행정학도 시험 보고 자치로도 시험 보잖아요. 징계부과금은 횡령한 금액의 몇 배 이내? 눈치가 있어야지. 5배 이내라니까. 항상 우리나라는 오케이 띵가 먹는 게 5배 이내에서 부과한다니까. 우리나라는 띵가 먹는 거. 띵가 먹는 게 뭐예요? 횡령했다는 뜻 아니야? 횡령했다. 오케이. 그러니까 행정학 우리가 징계 국가공무법상 징계에서도 뭐한다? 공금 등을 횡령했으면 몇 배 이내? 징계와는 별도로 몇 배 이내? 5배 이내에서 징계부과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케이. 징수를 면한 금액에 5배 이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라고? 2번입니다. 해당 지자체에게 이의 신청을 제기합니다. 그렇죠? 4번 갑시다. 현행 지방공무법상 인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겁니다. 이런 거 정말 뭐한다? 한번 읽어보고 풀어야 돼요. 그냥 뭐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둡니다. 인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없다. 현직 법관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이초기원은 임기가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봐봅시다. 가장 맞는 답이 뭘까? 가장 옳은 것은 뭘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전부 다 뭘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법조문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여러분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순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뭔가 참 안 맞을 것 같다. 그럼 그게 답인 거예요. 진짜 그래야 돼요. 이걸 어떻게 다 외운대요? 못 외워요. 이런 거. 이런 거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왜 틀리라고 이런 문제를 내요? 경제학하고 뭐한다? 밸런스를 좀 맞춰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봐봐.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들어봐요. 위원장이 2명인데 어디에요? 규제개혁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거든요. 나머지는 위원장이 한 명이에요. 보통 위원장 한 명, 부위원장 몇 명을 줄 수는 모르는데 이건 모르지만 여하튼 1명을 둔다. 문제는 없는 지문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서면 심리 의결도 될 수 있는 거고, 뭐 또 되는가다? 뭐 또? 구두로도 되는 겁니다. 구두로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서면도 되고 구두로도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현직 법관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그 다음, 이촉 의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대부분 우리는 1차 안에서 연임이 돼요. 대부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꽂을 때도 뭐 한다고? 1번이니까 3번이니까 이렇게 꽂아야 되거든요. 그냥 맹탕 없이 2번과 4번 하면 안 돼요. 답은 일단 우리가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인사위원회 설치 규정을 한번 봅시다. 인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16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이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촉이라는 게 뭐예요?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직 위원이 있죠. 어느 직책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인사위원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부탁을 해서 되는 사람, 이촉이 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이촉될 수 없습니다. 안 되죠. 임용의 결격 사유는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안 될까? 여기도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건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돼요. 정당원은 정치적 중립에 문제가 됐으니까. 지방의회 의원은 안 돼요. 왜 안 돼? 지방의회 의원도 정치인이에요. 정치인. 그 다음, 이촉된 의원은 임기가 3년화돼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인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위원장은 시도에 국가공무원을 임명하는 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시군 자치구의 부시장, 부구서, 부구청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 사람도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합니다. 다만 임용권을 이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갈 필요 없는데 이제 봅시다. 여기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죠. 오케이? 경기도 인사위원회도 있고 서울시 인사위원회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한다? 2분의 1 이상 이촉되고 당연직 위원이 돼서는 안 되고 2분의 1 이상 이촉해야 되는 겁니다. 정당은 안 되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1번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게 아니면 되니까 뭐 한다? 법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오케이? 또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이런 것을 갖다 좀 준용해서 푸는 것도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행정심판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구별 못해요? 행정법 안 보죠? 남들이 보면 행정법 시험을 안 보는 것 같아. 지금 행정법 시험, 여러분 행정법 시험도 필수로 봐. 그러니까 법조문이 나오면 그런 걸 좀 준용해서 푸는 것이 좀 유연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유연한 사람이 잘 맞아요. 오케이. 대부분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법관이 당연히 법관의 자격이 있는 거죠. 변호사도 법관의 자격이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법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좀 주의합시다. 뭐 한다? 부장이 뭐 한다? 위원장이 된다는 거.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얘가 안 된다는 거 한번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얘는 몇 번 나왔던 문제, 행정학에서도 몇 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당의 당원은 안 된다는 거, 지방의 의원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좀 주의하셔야 되죠. 당연직 의원 말고 이촉되는 의원이 2분의 1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개가 좀 우리가 앞으로 예상해서 봐야 될 거예요. 인사위원회가 나온다 그러면 이 정도 봅시다. 오케이. 됐죠? 아니 여러분 알죠? 왜 2분의 1이 돼야 되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3분의 1을 자주 외우죠. 정부업무평가법상도 민간요인 3분의 2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이촉연이 2분의 1 이상만 되면 돼. 오케이. 됐죠?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물어보고 있다? 지방공기업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지방직영공기업이 있죠. 그러면 지방직영공기업이 있고 또는 뭐한다? 지방정부가 설정하는 공사공단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봅시다.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써봐. 지방직영공기업이 주된 테마가 뭐야? 지방직영공기업이죠. 첫 번째, 신부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전부 다 공무원이잖아요. 오케이? 지방직영공기업의 소속 직원은 전부 다 공기업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무원입니다. 오케이? 서울시가 자주 물어보는 문제 아니야. 서울시가. 지방직영공기업. 이 지방직영공기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수도야. 수도. 두 번째가 뭐예요? 이 지방직영공기업 회계가 뭐예요?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잖아요. 그러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통합예산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예산이란 뜻이라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이니까. 우체국 예산은 뭐예요? 기업특별회계라 그러잖아요. 우체국의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니까 통합예산 포함돼 안 돼? 포함되잖아요. 똑같은 논리잖아요. 통합예산에 포함돼요. 이 두 개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단과 공사의 첫 번째 논점이 뭐예요? 얘는 소속 직원은 공무원 아니에요. 첫 번째 논점이 뭐예요? 누가 전액 출자하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전액 출자예요. 오케이? 근데 출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얼마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자를 받아요? 2분의 1 이상을 범위 내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어요. 오케이? 2분의 1 이상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점이죠. 3번 넘어갑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원칙적인 평가권자가 누구예요? 누구대요? 오케이. 행안부 장관이 원칙적인 평가권자라니까. 예외적으로 누가 행안부 장관이 이임하면 지자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원칙은 뭐한다? 행안부 장관이 평가권자예요. 이게 뭐한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학에서 나오는 영역이에요. 오케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봐봅시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행정기관형 지방공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행정기관형 지방공기업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기관형이니까 뭐한다? 전부 다 정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직영공기업은 법인이냐 법인 아니냐? 법인 아니잖아요. 누구만 법인이에요? 지자체만 법인이라니까. 오케이. 두 번째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 같은 지방직영공기업 등이 있어. 맞잖아요. 공단, 공사, 지방직영기업이 있습니다. 지방공사는 민간 합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맞잖아요. 출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출자. 몇 분의 몇? 전액을 출자해야 되는데 2분의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출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번. 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 이탁한 기능만을 처리할 수 있다. 지방공사는 원칙적으로 이탁한 것만 처리할 수 있다?
정부가 이탁한 것만 처리한다는 것은 뭔 말이야? 그 일만 해야 되는데 지방공사는 별도의 독립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지방공사는 별도의 독립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설 한번 봐요. 4번. 오케이. 별도의 독립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방공단이 안 돼. 이게 쉽게 말하면 지방공단은 의도적인 업무만을 수행해야 되고 지방공사는 뭐 별도의 독립사업을 할 수 있죠. 왜? 기업적 성격이 훨씬 강하니까. 공사란 말이 들어가는 게 공기업적 성격이 있잖아요. 공기업은 뭐다 별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준정부적 성격이 강해요. 준정부는 아닌데 준정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주로 이탁한 사무만을 처리해야 되는 거고 공사는 독립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꼭 좀 정리를 하시고 이건 당연히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러면 뭘 본다? 한번 봅시다. 적용 범위 한번 봅시다. 적용 범위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거죠.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계도사업, 철도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누가? 지방공기업이. 오케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 수도사업 같은 것도 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봅시다. 경영평가 및 지도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의 경영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이거예요. 원칙은 뭐한다? 행안부 장관이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지자체 장에게 이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 좀 확실히 알아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게 봤을 거예요. 기출문제에서. 언제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정도 정리를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 그리고 뭣도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번에 답으로 나온 4번도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사는 이탁사업뿐만 아니라 별도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공단은 이탁한 기능만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오케이. 6번 갑시다. 지방 교부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지방정부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격차를 조정하기 위해서 재정조도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지방교부세는 지방정부 상호 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뭐예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속으로 재정력 지수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뭐 거기까지 말한 사람은 틀리는 건 똑같아요. 왜? 그건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이지. 지방교부세 한두 개예요? 지방교부세 총 몇 개예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지방교부세 총 몇 개요? 4개, 4개. 지방교부세 중에서 지교 이렇게 쓰면 또 지방교부세를 다 알아먹어야 되죠. 또 이게 뭐냐고 질문하면 돼, 안 돼? 안 돼. 맞죠? 봅시다. 첫 번째 뭐 한다? 두 번째가 세 번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보통 교부세는 뭐 한다? 재정력 지수가 1 이하인 지자체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교부세 산정 기준이 재정력 지수인데 재정력 지수가 뭐예요? 기준 재정 앞에 생략합시다. 기준 재정 수입액분의 기준 재정 수입액이죠. 1보다 낮은 지자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액이 더 많으면 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수입액이 더 적은 못 사는 지자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 해소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부동산 교부세는 뭐예요?
종부세 전액이죠. 이번에 종합부동산세가 뭐 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갖는 게 아니라 이 종부세는 전부 다 부동산 교부세 재원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뭐예요? 이 필요한 금액을 산정할 때 예측하지 못한 게 발생했죠. 마치 뭐처럼 ABB처럼 그럴 때 주는 게 특별교부세. 그럼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통상적으로 부수적으로 조건을 붙이거나 분담금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뭔가를 내가 일부를 줄 테니까 너도 일부를 내. 이건 국고보조금이에요. 얘는 정액이에요. 정액. 일정한 금액을 주면 지자체가 알아서 쓰는 겁니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진다. 낮아지잖아요. 왜? 재정자립도에서는 지방교부세는 분자다 분모다. 분모가 커지면 커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그러면 당연히 6번의 답은 이제 몇 번? 3번인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봅시다.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방교부세 지원을 확대하면 재정자주도는 높아진다. 그럼 옳은 거죠. 왜? 재정자주도에서는 지방교부세가 분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당연히 답은 3번이고 4번. 지방교부세법에서는 교부세의 종류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4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이 종부세가 문제가 되니까 이 종부세가 부동산교부세 재원이 된다는 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00분의 20이고, 오케이. 그럼 나머지 또 뭐가 있어요? 내국세 총액의 19.24%고 그럽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 7번 한번 갑시다. 7번 한번 봅시다. 지방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친다고 판단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라는 겁니다. 시도지사가 제의를 요구하게 되면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지방의 이유를 붙여 제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이 제의 요구할 때는 뭐예요? 감독기관의 제의 요구에 의해서도 제의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며칠이네? 20일이네.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 제의의 결과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되는 겁니다. 오케이? 맞아요? 틀려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의결사항은 확정되는 겁니다. 디귿번. 지방자치장은 뭐에 따라 니은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 15일 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1번.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주무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제소할 수 없다.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옳은 것을 다 고르라는 거야. 그러면 기억번 올라요, 틀려요? 오르잖아. 20일 내에 제의구하죠. 니은번은 옳은 질문이요, 틀린 질문이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제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건 문장 자체가 뭐한다? 불확정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제의요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거야. 지방자치장이 하는 거예요. 장. 제의요구는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제의요구한다. 이건 틀린 거예요. 아니, 지자체 내에서 제의요구하잖아요. 아니야.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제의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 소속되어 있는 집행기관의 장이 제의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 집행기관의 장. 그러니까 시도지사나 시군구의 구청장이나 시장 군수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방자치단체라는 개념과 집행기관의 장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입니다. 그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의결기관이 의결한 거면 의결기관이 의결했죠. 그것에 불만이 있으면 뭐 한다고?
집행기관의 장이 제2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자체가 제2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이 제2요구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서울특별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장님이 제2요구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2번이 틀린 거예요. 아니 니은이. 이것은 당연히 틀리겠는 거죠. 왜? 제 의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야 20일 이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오케이. 1번은 왜 틀렸다?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 실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근데 1번은 답은 1번인데 여러분 1번 이걸 2번도 아는 사람이 억수로 많았어요. 그래서 막 이게 이제 답이 1번도 나오니까 이건 문제 오류다. 문제 아무리 봐도 오류가 아닌데 오류 아니에요. 답 1번밖에 없어요. 지방자치단체라는 법인이 제2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장이 제2요구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의결기관을 상대로. 집행기관이 의결기관을 상대로 제2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생각해봐. 이 문제가 나왔어. 여러분 풀었다 그러면 진짜 1번과 2번 중에서 고민했을까 안 했을까? 내 생각에서 2번도 풀고 오는 사람이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번입니다. 8번 갑시다. 8번. 라이트의 정부 간의 관계 모형이거든요. 이거 뭘까? 그래서 많이 본 표 같지 않아요? 기본서 표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기본서 표. 기본서를 잘 안 보니까 이거 기본서에서 있는 그대로 표거든요. 라이트는 세 가지 경우로 나누죠. 오케이. 협조냐, 포괄이냐, 중첩이냐 이렇게 나누거든요. 먼저 포괄 권형부터 봅시다. 그러면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지방정부를 완전히 포괄하는 종속관계라는 겁니다.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연방이 주정부와 지정부를 완전히 포괄했다는 거죠. 그러면 지방정부의 관점은 들어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방정부를 다뤄야 되죠. 이 지방정부가 완전히 이쪽에 이제 포괄되어 있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상위가 하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말은 하위 개념에서는 뭐한다?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한다? 포괄 권형이라 그럽니다. 뭐다? 중앙 집권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견해에 따른다? 딜런의 법칙입니다. 딜런이라는 판사가 제안에 따라서 그럽니다. 또 판례에서 나왔다. 딜런의 법칙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협조 권형입니다. 분리형이죠. 연방과 주정부는 명확한 분리하에 상호 독립적이고 완전자치로 운영되지만 여기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방정부하고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종속된 이원적 관계,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상호 경쟁적 관계. 오케이. 이게 뭐냐는 거죠. 분리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분리라는 말은 완전히 뭐한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속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 독립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바로 지방 분권 의미하는 거죠. 그럼 들어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상호 독립적인 거예요. 완전히 분권이란 말이에요. 단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던 이원적 관계예요. 이 이원적 관계에서 여기를 초점을 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가봐요. 중첩권형이죠. 연방정부와 주미 지방정부가 각각 고유한 영역을 가지면서 동시에 동일한 관심과 책임 영역을 지는 상호의존. 뭐? 상호의존 관계예요. 그래서 이걸 교환. 가장 뭐한다? 이상형이라 그래. 이제 이 라이트의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뭐한다? 우리의 정서랑 안 맞아요. 우리의 정서랑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연방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포괄 권형은 완전히 뭐한다? 포괄되어 있다. 종속되어 있다는 거고, 얘는 분리란 말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다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분리에 초점을 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뭐한다? 상호 의존되어 있다는 데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지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미국식 표현이고 미국식 만다 시스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본 다음에 우리가 일단 뭐 한다? 문제를 한번 봐보자는 거죠. 그거 다시 한번 보게요. 문제를 한번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봅시다. 1번. 동등 권위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가 모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고유의 권한으로 침해될 수 없는 형태이다. 이게 맞을까 틀릴까요? 그러면 뭘 동등권위형이라 그런데? 뭘 동등권위형이라 그래? 그럼 봐봐. 그럼 2번 가보면 되죠. 2번 가보면 되죠. 내포권위형은 주정부가 연방정부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으로 권한의 범위도 연방정부가 가장 넓고 다음에 주정부, 지방정부 순인 형태다. 그러니까 내포권위형이 뭐예요? 포괄권위형이잖아요. 그럼 봐봐요. 포괄권위형은 뭐예요? 연방정부와 주정부와 지방 완전히 포괄하는 종속관계예요. 순서대로 돼 있다는 거죠. 순서대로 돼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갑시다. 2번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고. 그러면 3번. 중첩권위형은 연방, 주, 지방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분산되어 있으며 새 정부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경쟁하거나 협력하는 겁니다. 왜?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라이트는 중첩권위형 모델이 미국 연방제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즉 이상형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동등권리형은 분리권위형이에요. 그러면 여기 좀 봅시다. 이건데 연방과 주정부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어 상호 독립되어 있지만 A와 A는 종속적 관계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동등권위형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동등한 답은 1번이죠. 뭐한다? 주정부는 연방정부하고 대등한 관계다 종속되어 있다. 다시 가봐.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대등하단 말이야. 독립되어 있지만 지방정부가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다니까. 이걸 뭐라 그래? 협조권형, 분리형이라 그래. 분리형. 오케이. 근데 여러분 봅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라이트가 출제됐던 우리나라 말로 제2석에서 출제한단 말이야. 포괄권형은 중앙집권, 딜런의 법칙. 분리권형은 지방분권, 뭐 홈룰운동. 그 다음에 중첩권형은 상호 의존적이고 이상형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난이도를 높이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뭘 내뿌린 거야? 딜런의 이 논문 자체를 그대로 번역해서 내는 거야. 뭐처럼? 우리 지금 기본서에 있는 내용처럼. 그러니까 분리권형은 중앙과 지방은 대등하지만 지방정부와 주정부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1번 문제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방정부 전부 다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번이 답인 거야. 내가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 참 난이도 높이려고 애 쓰셨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번역이 되어 있는 논문을 그대로 번역해서 출제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좀 변형시켜서 출제했으면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출제 교수는 아니고, 내가 출제자는 아니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뒤에 있는 이 표는 기본서에 있는 표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의미한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미국식 표현을 가지고 행정학에서는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게 지방자치론이니까 난이도 조절을 해서 나왔다. 그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로 갑시다. 9번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 운영에 대한 권한 중 선결처분권의 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선결, 이 말은 의결기관이 의결하기 전에 먼저 처분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결기관이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면 긴급명령권과 긴급재정경제처분권을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걸 지방정부에서는 선결처분권과 아주 유사하니까.
지방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선결처분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왜? 의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니까 의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의회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맞죠? 두 번째, 니은번. 지방의 의결 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긴급 선결 처분하는 겁니다. 디귿번. 지방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 이때는 선결 처분의 대상이 아니야. 그럼 디귿은 뭐 돼요? 제2요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제2요구. 제2요구를 할 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1번. 지방의회가 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줄이는 의결을 할 때. 오케이. 의결을 할 때 이거 역시 뭐한다? 제2요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디귿과 리을은 제2요구의 대상이 되는 거고 기역과 니은이 선결처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구별해야 돼요. 선결처분 봅시다. 선결처분 봅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의원이 구속되는 등의 사유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하게 될 때를 말한다와 지방의회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사항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뭐한다? 선결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선결처분은 지체 없이 지방이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른 말 하면 소급요구 없습니다. 오케이. 장례요만 있고 소급요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제2국권과 제소권 다시 한번 봐봅시다. 지방의 의결이 오케이. 의결이 되면 5일 이내에 이제 이송해지죠. 그러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재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제2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2요구가 있게 되면 제적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하면 확정됩니다. 지방자치장은 이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 집행 불가능한 의결이 제2요구도 됐어요. 역시 20일 이내입니다. 오케이. 의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할 때도.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제2요구권과 선결처분권은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번부터 10분 후에 다시 합시다.